자, 18년 만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 후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반대표를 던졌던 3040 의원 8명이 당적을 초월해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요. 청년 세대에 폭탄을 던지고 있다 공개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민주당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등입니다. 자, 이제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2033년까지 13% 이제 단계적으로 오르는 반면에 소득 대체율은 2026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제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권의 이 대권 주자인 한동훈, 유승민, 또 안철수 이분들은 지금 386 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거냐, 뭐 거부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요. 또 땜질 담합이다. 그러니까 현재 여권과 야권의 그 지도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포함해서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이 뭐 완벽한 건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고 이제 구조 개혁이 빠진 모수 개혁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번 연금 개혁안이 그 586 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들 착취하는 제도냐,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해도 좀 있고 또 잘못된 편견, 그 제도에 대한 몰리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연금은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이 대결의 산물이 아니고 세대 간 연대의 산물이고 또 세대 간 이어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세대부터 쭉 이 제도를 유지하고 이제 적립해오고 했기 때문에 제도가 아직 붕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연기금 적립 규모가 123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GDP 한 47% 됩니다. 그 방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게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아직은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쌓았습니까? 전 세대가 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길게 내는 청년들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지만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또 길게 그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오해는 뭐냐면 김경진 의원님이나 저처럼 곧 연금을 받게 되거나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그럼 43%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9%의 보험료를 냈던 그 시간 동안만큼은 40%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고 2026년부터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오르잖아요. 오른 보험료를 내는 만큼 소득 대체율도 43%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약간 여기에는 이제 고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때문에 뭐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편견이고, 그리고 제도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그걸 70세로 올리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국고 지원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아예 지금 이제 이 적립해서 적립금에서 반씩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나중에 가면 연금이 기금이 없어지니까 그에 걷어서 그에 주는 방식으로 대신에 이제 수익비를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런 논의까지 가야 이 제도의 완결성이 있는데 중간 단계에서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 세대들 20, 30대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연금 개혁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 또 조기 대선 혹시 있으면 뭔가 좀 이런 걸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일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절실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정치인으로서. 그건 당연한 역할들이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저는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한 거 잘했다. 그다음에 방금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어쨌든 현실에 기초를 두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젊은 세대 분들께서
일단 뭔가 직감적으로 이게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긴 시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해 내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선 이전이라도 이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으면 뭐 입법적인 조치 취할 거 있으면 뭐 이게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빨리 입법화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댓글에요. 독박 청년이 봉인가 솔직히 그 심정 이해간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모수개혁 미루면 청년들이 더 큰 피해 입을 거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누구 의견이 옳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자동 조정 장치는 그런데 왜 뺀 거냐.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제가 아침에 저희 이제 23세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격하게 반응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우리들 세대가 볼 때는 지금 국가부채도 뭐 6천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세금 지원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두 분은 좀 상대적으로 젊으시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정고 안 정고보다 저는 국민연금 상당히 많이 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까 이어달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구간까지 이어달리기가 맞았어요. 근데 어느 구간부터 폭탄 돌리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수 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지금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6년, 길면은 9년 정도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국민연금 고갈 6년, 9년 미룬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어떡할 겁니까? 또 모수 개혁할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지금 이 국민연금이 지금 13%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 30%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유럽 같은 나라들처럼.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에게 이게 폭탄을 얹어주는 셈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성세대에 빚을 얹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계속 적게 태어나고 있어요. 이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병행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더 합리적인 근거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모수개혁만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18년 만에 합의 아닙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모수개혁 언발의 오줌 니기식에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건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당장에 어차피 7년 연장하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게 그게 아니에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야지 청년들의 어깨에 짐을 덜 얹어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앵커 아드님께서 이거를 폐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했잖아요. 이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때까지 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까지는 보장을 하고 이걸 지금 정말로 국가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빚을 얹어가면서 이거 고갈시키면서 할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을 사적 보험으로 돌리라는 의견들까지도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위험성이 사람들 눈에도 일반 국민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수개혁 합의를 이뤘는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조개혁 논의까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청년들 미래 걸린 일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조개혁까지 같이 이루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 또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안을 제외한 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대선 앞두고 있으니 너도 나도 청년 눈치 안 볼 수 있나 또 이런 의견. 정치권이 할 일은 연금 구조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다.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왜 이제와 태클인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 지금 전 대표도 아마 대표 시절에는 지금하고 입장이 조금 달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봐요? 그렇죠. 뭐 당연히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뭐 아쉬운 점도 많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금 개혁에 있어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뭐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이죠. 이 모수 개혁만 하는데도 18년이 걸렸고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국회 때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모수개혁안 들고 와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구조개혁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또 모수개혁마저도 물 건너갔던 거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이 사실 여야 간의 진영 대립이 정말 심하고 대통령은 심지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가 만나서 모수개혁, 물론 아쉽고 완벽하진 못하지만 모수개혁이라도 그래도 협의를 한 부분 자체는 저는 이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청년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투영시킬지 이런 거는 과제가 분명히 남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앞서 이제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사실 모르겠어요. 뭐 거부권 행사해라 이러시는데 그럼 거부권 행사하면 뭐 딱히 대안이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이 청년들의 아쉬움 이런 부분 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아쉬움 당연히 있죠. 이 모두를 만족해 하는 정책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렛대 삼아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쓰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모습 같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연금개혁 우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지 않더니 속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찬성글 올렸다 하루도 안 돼 삭제하기도 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모수개혁으로 일단 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개혁은 다음 정치권이 또 속도를 내면 될 일 아니, 아닙니까? 같이 하면 제일 좋죠. 예. 근데 같이 할 만큼 지금 뭐 합의가 성숙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던 거고 연금 잠재 부채가 하루에 한 850억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도를 손대는 걸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부담이 나중에 청년들한테 훨씬 더 크게 돌아가요. 손을 대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정도 그 개혁에 그친다면 반대할 것 같아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국고에서 이제 연금 적립 기금으로 뭐 매년 한 1조 원씩 정도 미리부터 지금 적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좋아요, 저 동의해요. 자, 근데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돈 어디서 납니까? 그분들이 감세 찬성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 5조 6천 원씩 매년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면서 얘기를 해야죠. 한동훈 대표 뭐 거부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이 거부권 때문에 이 정권이 망했는데 그 거부권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한동훈 그 대표 역시도 마치 청년들의 그 이 연금에 대한 불만을 어루만지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또 거부권을 얘기하다니요.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청년들 불만을 자극하면서 갈라치기 하는데 그러면은요 이준석처럼 주장하면 모든 복지 제도에 있어서 이 청년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이 이 대립이 일어나고 모든 복지도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보험료 내지도 않는 노인들 병원 가가지고 보험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청년들이 내는데 애 없는 사람이 낸 돈 가지고 아동수당 줍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지제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그 분담이라는 거, 세대 간 연대라는 거, 또 세대 간 이어달리기라는 거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년만 주장한다 그래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까지 냈던 20, 30대 그 보험금을 다 따져도 연기금이 적립금을 통해서 얻은 수익, 운용 수익 그것에 이 3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갈라설까요? 각자 기금 가지고? 자, 홍준표 대구시장 그 팩트 확인을 해보니까요. 22일 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겨냥해 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그 말이 하셨다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 청년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빨리 이제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순발력을 보여준 것인지 그게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거 했다가 또 유턴하는 바람에 치명상을 입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옛날에 탄핵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앵커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에서 이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달 전인데 그때도 같은 말을 했지만 이게 협의를 이룬다면 정말로 여야가 오랜 기간 만에 협의를 이루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 된다. 단순하게 모수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6, 7년뿐이 생명연장 산소호흡기다는 거에 불과하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왜 이 정도뿐이 못했느냐, 좀 더 신중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요. 그래도 저 김인수 대변인도 거부권 행사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이게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요. 짧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거부권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도 한 50% 있는데 예. 아까 여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너무 네. 긴 시간 오랜만에 한 합의라 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경실 의원님. 네.
아니 쟁점이 많으면 네. 합의가 안 돼요. 아니 그 우리 경주 방패장에 들어가는 예. 원자력 폐기물이 저준위 폐기물들이에요. 그 장갑이라든지 쓰던 뭐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정작 사용 후 해결료 있잖아요. 고준위 폐기물들 그건 그냥 발전소 옆에 방치가 돼 있어요. 저준위 폐기물 저장소 짓는데 그 많은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래서 그냥 정작 고준위는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 속에 이제 이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정말로 망치고 있는 건요. 짧은 시각으로 계속 정책을 짜서 그래요. 긴 호흡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6, 7년 연장하는 형태로 이거를 지금 합의를 한 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봅니다. 부정적인.